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온수에 대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찬물이나 뜨거운 물 말고 굳이 미온수를 마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생각보다 이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보죠. 목표는 이 간단한 습관이 진짜 건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핵심은 역시 균형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균형이요. 미온수가 뭐 소화부터 면역력, 체중 관리, 심지어는 심리적 안정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따뜻한 물 이상인 거죠. 아마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최적의 온도라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들을 한번 자세히 보죠. 아, 최적의 온도요? 네네. 그럼 그 미온수라는 게 정확히 몇 도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자료들 보니까 뭐 체온이랑 비슷하다고 한 36도? 40도? 그 사이던데 왜 하필 이 온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찬물이랑 뜨거운 물이랑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부담 최소화 그리고 자연스러운 활성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찬물은 갑자기 들어가면 혈관을 확 수축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소화기관이 좀 긴장할 수 있죠. 반대로 또 너무 뜨거운 물은 그 식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좀 그렇죠. 네. 근데 미온수는 우리 체온이랑 비슷하니까 몸이 특히 소화기관이 깜짝 놀라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쓱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구 장기들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자연스럽게 활동할 준비를 시키는 뭐랄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하, 몸을 막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깨워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공복에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나 봐요. 자료들에서는 이걸 자연스러운 각성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구체적으로 그럼 장 운동이나 노폐물 배출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미온수를 마시면 밤새 쉬고 있던 장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동 운동, 그러니까 장이 스스로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의 시작을 알리고 또 밤새 쌓였을지 모르는 그런 노폐물이나 가스 배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거고요. 아, 그럼 변비나 아침에 좀 붓는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디톡스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그 자료 중 하나에서 나온 건데 미온수가 공복 상태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있거든요. 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하더라고요. 와, 지방연소 호르몬이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찬물은 오히려 배를 차갑게 만들 수 있는데 미온수는 복부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지방 연소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면역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요즘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특히요. 미온수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냥 몸 따뜻하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체온 유지 그 이상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 면역세포들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림프계라고 그 순환에 대한 거예요. 림프액이 특정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데 미온수가 바로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면역세포 활동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아, 림프순환. 네네. 두 번째는 점막 건강입니다. 그 코나 목 같은 호흡기 점막 있잖아요. 미온수가 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는 일자 방어선을 좀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음료는 점막을 좀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림프순환 촉진에 점막 보호까지. 면역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스트레스 완화의 효과였어요. 저도 가끔 따뜻한 물 마시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던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몸의 가속 페달 역할하는 교감신경이랑 브레이크 역할하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뉘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속 페달이 막 밟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따뜻한 미온수가 배 안으로 들어가면 이 흥분된 교감신경을 좀 진정시키고 반대로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율신경계 균형을 잡아준다.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이게 스트레스 완화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료들에서 미온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나 아니면 좀 재밌게 마시는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뭐니 해도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한 잔씩이라도 꾸준히 마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더하는 레시피도 제안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레몬이랑 오이 넣으면 붓기 빼고 피부 보습에 더 좋고, 생강이랑 꿀 넣으면 면역력이나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과랑 시나몬 스틱 넣으면 혈당 조절이나 소화 촉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레시피도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카페인이 없으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당신 몸 상태나 취향에 맞게 한번 시도해보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미온수는 그냥 물 한 잔이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돕고 또 면역 체계도 지원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배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물의 온도라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조절 하나가 이렇게 다 많은 건강상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미온수처럼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또 다른 작은 습관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건강과 삶에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한번 가져가서 곱씹어 볼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요?